나는 매일 새벽 3시쯤 일어납니다. 옛날 룸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가 말했지요. 새벽 산들바람한테는 너에게 일러줄 비밀이 있다. 도로 잠들지 마라. 도로 잠들지 마라. 도로 잠들지 마라. 내가 지은 많은 책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에 쓴 것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뭐가 나를 깨운 겁니까? 나는 내가 깨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수년 전 내가 만든 영화 변화에서 보면 시계가 정확히 새벽 3시 13분을 가리키는데 그게 천사들일까요? 신성한 근원일까요? 이것이 너의 목적이다. 이것이 어떤 방해도 없는 시간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이게 바로 그건가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진실이에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이 그 시간에 듣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를 방해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대화에서 중요한 조건이지요. 자, 그 시간은 뭘까요? 무슨 일이 발생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더 잘 공명하고 더 잘 받아들이게 하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당신 생각의 원동력이 멎어 있어서 어떤 반대 진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더 잘 듣게 된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깨어나면 에스더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내가 깨어났나? 깨어났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달리 말하면 그녀는 그 시간에 방해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는 생각들을 더 쉽게 챙겨 들을 수 있는 건데 당신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그 한밤중 시간이 가장 창조적인 순간들임을 알게 됐어요. 좋아요.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한 가지 생각을 적어도 17초 동안 계속해서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와 비슷한 다른 생각들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원동력이 작용하기 시작하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비슷한 다른 생각들을 끌어온다니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끌어당김의 법칙인가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앞에 가능태로 열려있는 명료한 공간을 발견하는 대신 어제 있었던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당신이 처했던 딜레마를 기억하고 불편했던 일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의견 충돌을 빚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17초 정도만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비슷한 생각들이 더 많이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오지요. 그 생각들을 다시 17초 동안 계속하면 더 많은 원동력이 작용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당신은 68초라는 짧은 시간 만에 문지방을 넘어 다른 데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당신은 근원에 공명하는 당신의 창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최근 에스더한테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했지요. 괜찮아요. 내일 좀 더 긍정적인 생각들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그러더군요. 나의 높이 나는 원반을 회복하려고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집중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동의했고
에스더는 마음을 다잡고 더욱 집중을 해서 훨씬 긍정적인 생각들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부정적인 원동력이 작용한 뒤에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만사를 조정해가는 진동 엔진이기 때문이에요. 생각 속에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 즉 원동력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원동력을 배제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면 그것이 강한 생각 습관이 되지요. 이른바 신념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게 바로 신념이 돼요. 때로 여러분은 본인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신념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막 깨어났을 때는 그것들이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생각을 찾을 수 있어요. 근원에서 오는 새로운 생각, 그것은 여러분의 참자아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내 병을 내가 스스로 고치리라 라는 식으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는 그 반대의 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원동력이 계속 작용하도록 하기만 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17초 원칙이 거기에도 잘 적용될까요? 17초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는 진동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하고 있다는, 그래서 원동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같은 육신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을 글로 쓸 거예요. 그것을 두고 토론도 할 거고요. 우리는 그 원동력을 그렇게 더욱 키워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좋지 못한 생각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일반화하겠지요. 생각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원동력은 더 빨리 작용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일반적이라면 원동력의 작용은 그만큼 더 더딥니다. 에스더는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언덕들 가운데 한 언덕을 차로 오르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언덕을 차로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 차가 언덕 꼭대기에 멈춰 서 있는데 기어가 풀리고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마음에 당신은 뒤에서 차를 조금 밀어봅니다. 그래요.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뒤를 살짝 밀었을 뿐인데도 당신 차는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지요. 하지만 당신이 그 즉시 차 앞으로 나가 막아선다면 원치 않는 원동력이 발생하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원동력을 막겠다고 언덕 아래로 가려곤 하진 않겠지요. 당신들 생각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요. 모든 생각이 진동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생각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 생각은
내가 키우고 싶은 생각인가? 키우고 싶은 생각은 거지게 마련인데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인 나, I am 진술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인 나는 근원이 다른 이름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생각으로 나는 강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약한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나는 강하다고 라는 요엘서의 한 구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나는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당신이 애쓰는 모든 주제가 실은 당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강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입으로 나는 강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막대기의 어느 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이 진동상으로 실제 계속하고 있는 어떤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 반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지금 그 확언과 행동으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진동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로써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 열심히 애써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확언은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확언을 할 때 진실로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속으로 뜻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의 느낌에도 반응하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당신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당신이 그렇게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면서 입으로 강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크게 하면 할수록 우주는 당신이 느끼지 않거나 믿지 않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알아듣지요. 당신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건 마치 카누를 메고 강으로 내려가 그것을 물에 띄우고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서 애써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뭔가를 이루려면 그에 마땅한 고생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마련해 주지요. 당신은 근원 에너지이고 거기에 편안함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이에요. 당신은 자신이 언제 그 편안함의 궤도 위에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언제 거기에서 벗어나는지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이 그 궤도 위에 있다고 공언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주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더 그 위에 있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지요. 낮잠 한숨 자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답니다.